마이오카디얼 프로텍션에 관련돼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마이오카디얼 프로텍션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은 이제 카디오플레이지아가 가장 첫 번째 프라이오리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카디오플레이지아의 이제 컴포지션으로 확인을 해보면 이제 인트라셀룰라 또는 익스트라셀룰라 카디오플레이지아의 구성이 이 세포 외와 구성이 비슷하냐, 세포 내와 구성이 비슷하냐에 따라서 이제 익스트라셀룰라와 이제 인트라셀룰라로 나누게 되고, 이 모두에서 폭넓은 적용으로 이제 효과적으로 증명이 되었고, 이 저렴한 비용과 이 적용의 간편함, 그다음에 유용성의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퍼링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바이카보네이트 또는 이제 다른 제재들이 일반적으로 카디오플레이지아에 이제 추가가 됩니다. 보통 1000cc 이제 직접적으로 조성을 하는 병원도 있고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는데, 이제 노말셀라인이나 뭐 이런 것에 이제 여러 가지 포타슘이라던가 비본, 바이카보네이트 이런 것들 다 주입을 해서 같이 이제 주입을 하는, 이제 블러드와 이제 결합을 해서 보통 비율로 따져서 들어가게 되는데 보통 4대 1로 이제 주입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제재들로 추가를 해서 주입을 하게 되고, 이 블러드 카디오플레이지아는 이제 크리스톨로이드 카디오플레이지아에 비해서 이 산소 운반 능력과 이제 탁월한 버퍼링 이 캐파시티를 포함하는 여러 이론적 장점을 제공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버퍼라고 하면 당연히 블러드입니다. 이 블러드가 가장 버퍼링에 가장 중요한 이제 성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블러드는 또 이제 블러드에서 이제 RBC가 이제 산소를 전달하는, 물론 플라즈마 솔루션도 산소를 플라즈마도 산소를 전달을 하긴 하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이제 RBC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톨로 카디오플레이지아의 경우에는 델리도의 경우에 혈액을 이제 한 250cc 정도, 델리도 1000cc에 250cc 정도 섞어서 하거나 아니면 1대4 블러드의 비율을 1, 혈액의 비율, 크리스톨로이드의 볼륨을 4,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회로 시스템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주입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산소에 대한 운반 능력을 이제 더 강화시키고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블러드 카디오플레이지아의 경우에는 4대 1의 비율로, 혈액과 카디오플레이지아 1의 비율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는 블러드 카디오플레이지아가 훨씬 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버퍼링 여러 가지 장점을 제공을 하고 있고, 이 어레스트의 이니시에이션과 유지를 위해서 포타슘을 추가하더라도 이제 블러드 카디오플레이지아는 일렉트로라이트와 이 오스모틱 구성이 일반적으로 하트 및 이제 코로나리 베스큘레이처를 관리하는 블러드와 이제 가장 유사하게 됩니다. 왜냐면 당연히 환자의 혈액 자체를 이제 같이 결합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블러드는 이제 프리 라디칼을 제거를 하고 이 하트의 이 옥시데이티브 데미지를 최소화하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마이크로 이 플레이지아 시스템의 출현으로 이제 비교적 최소량의 이제 크리스톨로이드를 사용함과 함께 블러드 카디오플레이지아가 다량 주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플레이지아는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디오플레이지아의 이제 컴포지션에서 계속 얘기를 드리면, 이 마이크로 플레이지아는 이제 CPB 서킷에서 이제 블러드와 이 컨센트레이트된 이제 애디티브를 이제 소량을 혼합해서 이 구성한 이 카디오플레이지아 테크닉으로 이제 포타슘이 가장 흔히 사용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마그네슘도 들어가게 되고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마이크로 플레이지아의 실제 구성된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지금 MPS 마이크로 플레이지아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2까지 이렇게 계속 버전업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봤을 때는 한 2005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봤을 때는 이게 원이었습니다. 그냥 MPS였습니다. MPS. 근데 이게 더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저희는 하트럭 머신에서 펌프를 이용을 해서 이제 블러드 카디오플레이지아를 하트럭 머신에서 하나의 롤러 펌프를 이용을 해서 카디오플레이지아를 주입을 하는데, 이거는 따로 아예 이렇게 장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내용들은 비슷합니다. 루트를 안테그레이드냐 리트로그레이드냐, 컴포지션을 어떻게 할 거냐, 구성을, 그다음에 플로우 컨트롤을 플로우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체적으로 프레셔를 측정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온도, 그다음에 에디티브는 어떻게 뭐가 들어갈 건지, 그다음에 어레스트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이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 카디오플레이지와 관련된 아예 특성화돼서 이렇게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런 시린지 이런 그 3웨이를 통해서 이제 그 포타슘이라던가 이런 블러드는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 시린지를 통해서 그 소량을 주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카디오플레이지아의 어떤 장점을 원하는 거냐면, 카디오플레이지아의 이제 프로텍션은 크게 이제 케미칼 프로텍션과 그다음에 메카니컬 프로텍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케미칼은 이제 포타슘으로 인한 이제 화학적 그런 어떤 어레스트를 이용한 프로텍션이고, 메카니컬은 이제 온도입니다. 온도가 낮게 되면 이제 그 심근의 온도가 떨어지면서 이 심근에서의 산소 소모량이 떨어지는 이제 이런 또 그런 프로텍션을 통해서 두 가를 동시에 이제 그 항상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그 저희가 사용되는 블러드 카디오플레이저에서 이 크리스톨로이드 이제 1리터짜리를 이용을 해서 4대 1의 비율로 들어가게 되면, 계속적으로 만약에 주입을 한다 그러면 이 크리스톨로이드 볼륨 자체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마이크로플레이지아가 가장 내세우는 장점은 이 계속해서 주입을 하더라도 그 이제 이런 크리스톨로이드 볼륨 자체를 만들지를 않고, 이 시린지를 이용을 해서 그 포타슘이라든가 이런 그런 에디티브를 주입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블러드만 들어가는 거지 그 크리스톨로이드는 자체 들어가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블러드도 계속 들어가서 이제 그 온도가 차갑게 들어가니까 이제 메카니컬 프로텍션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버벅 시스템인데, 계속해서 카디오플레이지아만 주게 되면 이제 하이퍼칼레미아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죠. 하이퍼칼레미아도 이제 방지를 하고 계속해서 블러드를 주입을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ACC가 클램프가 되는 순간부터 이제 이스케믹 타임입니다. 근데 이 리트로그레이드를 이용을 해서 코로나리 사이너스 통한 리트로그레이드를 이용을 해서 컨티뉴스하게 계속해서 블러드만 주입을 한다고, 예를 들어 블러드만 주입을 한다고 하면 이 심근에는 계속해서 그 혈액이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록 ACC를 아오르타 크로스 클램프를 진행을 했지만 계속해서 이제 리트로그레이드는 안테그레이드는 카디오플레이지아가 주입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이스케믹 타임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방법을 그 블러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단점은 이제 크리스톨로이드 볼륨 자체가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일단 그 히모다일루션이 이제 발생을 해서 이제 또 이제 혈액을 추가해야 되는 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다일루션으로 인해서 뭐 그 일렉트로라이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밸런스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좀 그 줄여보자 그래가지고 만든 게 이제 MPS 그 마이크로플레이지아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여기처럼 일반적인 카디오플레이지아 시스템과는 좀 주입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뭐 가서 그때 예전에 봐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도 이제 그걸 보고 좀 신기해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고 그러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되게 사용된 지가 그 북미에서는 되게 오래됐고, 제가 알기만 해도 2005년이니까 지금 꽤 많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사용했었으면 더 오래됐을 텐데, 사용되는 시간은 꽤 오래됐습니다. 이거는 그 미국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4대 1로 이용해서 이제 블러드 카디오플레이지아를 사용을 하고 있거나 크리스톨로이드 볼륨을 사용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거의 캐비지의 경우에도 거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오피캡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거의 한 80% 정도가 다 펌프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의 사용량은 상당히 많은 걸로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마침 카디오플레이지아 솔루션 내 이제 크리스톨로의 양을 최소화하면서 정확한 이제 에디티브를 주입하기 위해서 이제 정밀한 펌프에 의존한다. 이게 이제 바로 이 펌프가 MPS 펌프라고 하는 거고, 이 시스템은 이제 환자에게 다량의 크리스톨로이드가 주입되는 이제 페널티가 없이 이제 컨티뉴스 또는 이제 인터미턴트하게 카디오플레이지아에 다량 주입을 이제 가능하게 한다. 카디오플레이지아라고 그래서 카디오플레이지아가 뭐 포타슘이 포함된 크리스톨로이드가 들어간 게 아니고, 이거와 합쳐진 블러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블러드의 이제 옥시젠 캐리잉 캐파시티에 대한 이론적 근거해서 이제 블러드를 이 카디오플레이지아 솔루션에 추가하는 것을 이제 흥미롭게 만들었음에도,
이 마이오카디알 이 옥시네이션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미치는 이제 결과는 이제 혼란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 연구에서 이 블러드 카디오플레지아의 뛰어난 결과와 이제 크리스톨로이드를 뛰어넘는 이제 이론적 장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증명했음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 블러드 카디오플레지아의 임상적 우수성을 증명하기는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보럼 등에 의해 이제 연구에서 이 캐비지를 받은 일련의 환자 1440명을 이제 선정을 해서 임의로 이제 크리스톨로이드 또는 이제 콜드 블러드 카디오플레지아를 주입받도록 했는데, 이 모탈리티라던가 이제 수술 후 이노트로프의 사용이라던가 IVP의 사용, 아리드미아, 그 다음에 마이오카디알 임팍션 등을 포함한 결과에서 차이가 이제 없었고, 이 하이리스크 환자들만의 분석을 했을 때도 차이를 증명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고, 이 최적의 카디오플레지아의 온도에 관한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몇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여러 임상 논문에 있어서 이제 블러드와 크리스톨로이드 카디오플레지아에 대한 논쟁은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까지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서전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혜순 한사의 입장을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지금도 블러드 카디오플레지아를 사용하시는 서전이 있고, 이제 크리스톨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델리도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HTK 솔루션이 있을 텐데, 예전에는 지금 HTK 솔루션이 많이 많이 이제 사용하는 병원이 많이 줄어든 걸로 보이는데, 이거는 2000cc 원샷을 보통 이제 주게 되는데, 이게 모든 게 이제 펌프로 들어오게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RA를 열어서 코로나리 사이너스 나오는 그 HTK 솔루션을 밖으로 제거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은 카디오플레지아가 그 펌프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상당히 심각한 좀 히모다일루션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할 때는 미리 펌프를 시작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너무 갑자기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일렉트로라이트 밸런스가 다 깨져버리고, 제일 중요한 이제 소듐 자체가 거의 110대까지 떨어지는 이런 110대까지 떨어지게 되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결국에는 머리 쪽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스웰링이 일어나고, 이 환자가 나가서 이제 딜리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자주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분명히 많이 좀 나타났다는 걸 아마 다들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아마 소듐의 문제가 가장 크길 겁니다. 이게 가장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또 추가적으로 비본이라던가 여러 가지 또 추가를 하게 되는 이런 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원샷해서 3시간 동안 그 카디오플레지아를 주입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다른 이런 문제점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환자 일렉트로라이트인가 이런 게 봤을 때는 이 블러드 카디오플레지아가 가장 블러드랑 같이 넣기 때문에, 물론 이제 좀 계속해서 주입을 해야 되고 인터미턴트하게 주입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최혜수 한사는 좀 귀찮습니다. 귀찮다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좀 많은 일들을 하게 되고, 당연히 서전도 이제 계속해서 주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수술 중에 약간 수술 메인 프로시저를 벗어나서 카디오플레지아 주입하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카테터를 삭관을 해서 리트로그레이드로 컨티뉴스하게 계속 주입을 하는 이런, 그러니까 어센딩 에올타의 루트로 한번 주입을 하고 리트로그레이드를 삽입을 해서 계속 컨티뉴스하게 이제 리트로그레이드로 주는, 이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여러 가지 혈액에 대한 다일루션이라던가 히모다일루션이라던가 이런 일렉트로라이트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디오플레지아 컴포지션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크리스톨로이드의 경우에는 비싸지가 않죠. 인익스펜시브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고, 그 다음에 유용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단점으로는 크리스톨로이드 볼륨이 너무 많은 양의 크리스톨 볼륨이 이제 회로로 유입이 될 수가 있고, 버퍼링이 없다. 버퍼링이 이제 이거 얘기하는 거는 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혈액이 가장 우리 몸에서
이 블러드가 가장 좋은 버퍼링을 하는데 그게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블러드가 없으니까 이제 옥시젠이 없죠. 캐리 이제 캐퍼시티가 이제 없고, 블러드의 경우에는 이제 장점은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 옥시젠을 계속 같이 공급하기 때문에 옥시젠을 계속 공급한다는 거. 결국에는 산소, 버퍼링에 대한 이제 이게 있고, 블러드는 이제 버퍼링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렉트로라이트 컴포지션이 이제 그 오스모랄리티와 가장 비슷하고, 프리라디칼 스캐빈징 이제 그런 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가격이라던가 좀 복잡하다는 거, 이런 것들 얘기를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 마이크로 플레지아는 우리나라에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외국에서는 흔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카디오플레지아 딜리버리를 상당히 많은 양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디오플레이 자체가 크리스톨로이드 볼륨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그 시린지를 통해서 이제 인터미턴트하게 이제 주입을 하고, 근데 계속해서 주입은 할 수 있습니다. 블러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차가운 이 메카니컬 어레스트를 진행을 해서 이제 프로텍션을 시키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블러드를 주입하고 중간중간 이제 시간에 따라서 뭐 20분이면 20분 시간에 따라서 이제 시린지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뭐 마그네슘, 그 저기 포타슘 이런 걸 주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카디오플레지아 딜리버리가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뭐 카디오플레지아 컴포지션과 뭐 에디티브를 여러 가지 뭐 모디파이드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이제 가격과 그다음 마찬가지로 이제 복잡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러드도 마이크로 플레지아도 결국에는 이제 자기 환자의 블러드를 이용을 해서 주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단점은 이렇게 비슷하게 나와 있고, 장점도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마이크로 플레지아가 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